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모슬포와 해병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저께 해병대 의장대와 관련한 방송에서 해병대 의장대가 M16 소총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이걸 저는 월남전 이후 대우정밀에서 M16 양산을 시작한 시기, 즉 70년대 중반쯤일 것이다, 그러면서 한 20년 정도 M16을 사용한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정정하겠습니다. 해병대 의장대 행사소총이 M1에서 M16으로 바뀐 시기는 86년 가을쯤이다. 당시 의장대 바로 옆에서 근무하신 분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럼 해병대 의장대는 창설 이후부터 1986년까지 M1 소총을 사용했다. 또 86년 하반기부터 96년 또는 97년까지 한 10년 정도 M16을 사용하다가 90년대 중후반 전도봉 사령관 시절 다시 M1 소총으로 돌아와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해병대와 모슬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제보해 주신 분은 하후 125기 백령도에서 3, 4년 근무 후 하사 5호봉 시절인 1981년 1월부터 제주도 모슬포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거기서 전역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81년이라는 시점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냐 하면, 제주도 모슬포는 1949년 연말 이후 지금까지도 해병대 병력이 주둔하는 관계로 해병대 역사상 아마도 해병대 발상지인 진해보다도 더 오랫동안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모슬포라고 하면 어떤 분은 1949년을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2020년대 지금의 모슬포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70년 넘게 해병대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도 모슬포, 시점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그만큼 오해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1981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럼 모슬포와 해병대의 인연을 먼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해병대 창설은 1949년 4월 15일. 그런데 해병대의 모든 부대는 그해 12월 29일 제주도로 이동을 해서, 해병대의 모든 부대라고 했습니다. 49년 12월 29일 제주읍 그리고 모슬포 이렇게 두 곳에 주둔을 시작했습니다. 즉 해병대가 진해에서 창설됐습니다만 49년 연말에는 사령관 포함 전 해병대가 제주도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모슬포는 1950년 1월부터 2022년 연말 지금까지 정확히 만 73년 해병대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현준 사령관을 포함한 해병대 전 병력이 1950년 1월 1일부터는 제주도에 주둔했기 때문에 정작 해병대 발상지인 진해는 50년 1월부터 6.25 발발 이후 상당 기간 해병대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해병대 73년 역사에서 해병대와 인연이 있는 주요 지역, 예를 들면 진해, 서울 후암동, 포항, 파주, 김포, 백령도 등 도서지역, 어디와 비교해도 해병대 주둔의 역사가 결코 짧지 않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로 이동을 한 해병대는 신현준 사령관, 김성은 참모장, 그 밑에 제주읍 부대, 그리고 모슬포 부대, 이렇게 두 개의 부대를 편성했는데 1대대, 2대대 등 대부분의 병력은 모슬포 부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모슬포가 군사기지로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일본군이 만들어 놓은 군사기지, 시설, 비행장 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6.25가 발발하기 전까지 해병대 병은 49년에 입대한 1기와 2기뿐
이 병력으로 공비 토벌 임무 등에 치중하던 해병대는 1950년 6.25 발발 이후 8월부터 대부분 제주도 청년들로 구성된 병 3기, 4기 약 3,000명의 신병들을 모술포에서 훈련을 시켜서 9월에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으로 전선에 투입했기 때문에 어쩌면 제주도 모술포가 대한민국 해병대 초창기 실질적인 고향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역사가 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출신들이 모술포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해병대 초창기 그리고 6.25 시절을 제외하면 그동안 제법 규모 있는 해병대 부대가 주둔한 적이 없었고, 또 1974년 해군 제6해역사령부로 개편될 때 그때 해병대 9.1대대, 9.2대대, 9.3대대가 창설되긴 했습니다만 86년 해병대 준장이 지휘하는 제방사, 즉 제주방어사령부로 개편되기 전, 아울러 근래에 해병대 9여단이 창설되기 전까지는 제주도 주둔 해병대 병력이 소수의 인원으로서 유명무실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주도 관광을 가시면 대부분의 예비역들께서는 모술포를 그냥 지나치겠습니다만 모술포는 대한민국 해병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8, 90년대 해병대 제2훈련단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해병대 교육훈련단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8, 90년대 당시에는 제2훈련단, 줄여서 그냥 이훈단 또는 훈단 이렇게 불렀죠. 그럼 여기가 제2훈련소라는 뜻인데 해병대 제1훈련소는 어디였겠습니까? 그냥 일자를 건너뛰고 해병대 훈련소는 2부터 시작했다. 그렇다면 사단도 1사단을 건너뛰고 2사단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힌트를 드린다면 우린 얼마 전까지도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를 제2훈련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육군의 제1훈련소는 6.25 때 제주도 모술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논산에 새로 생긴 훈련소를 제2훈련소로 명명한 겁니다. 이와 동일한 개념으로 모술포에는 6.25 당시 해병대 신병훈련소가 있었습니다. 병 3기부터 여기서 훈련을 받았죠. 즉 포항의 신병훈련소에 제2라는 숫자, 그 순서를 부여한 것은 모술포가 육군과 마찬가지로 해병대의 제1훈련소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제가 너무 무게 잡는 것 같다고요. 뭐 꼴값 떤다는 얘기는 아니죠. 저도 가끔은 멋있게 자세 잡고 배운 놈처럼 방송을 해야지, 어떻게 허구한 날 시발시발 되면서 조통수라 불고 뭐 연지 찍고 분바르고 때리고 부시고 마시고 조져라 이런 소리만 합니까? 남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손가락질 하죠. 해병대 이 새끼들은 어쩌면 뭐 장교 출신이란 놈이나 고등학교 때 맨날 삥 뜯고 도시락 훔쳐먹던 우리 반에서 좀 논다는 그 자식, 뭐 484기라고 그랬나? 아무튼 해병대 애들은 장교나 병이나 뭐 늙으나 젊으나 뭔 차이가 없어. 그냥 죄다 껄떡대. 껄렁대는지 어쨌든 이럴 거 아니냐 이겁니다. 가끔은 좀 배운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요즘 젊은이들이 해병대를 지원하죠. 제가 근엄하게 방송하면 구독자 100만 명 금방 넘어요. 100만 명? 지금 3,300명 가지고 뻥이 좀 심했나? 이런 해병대 습관은 버려야 되는데 20대 때 해병대에서 배운 그게 잘 안 고쳐지네요. 아무래도 그 빨대 물고 그 오리발 차고 원산항 들어가다가 다쳐서 그런가?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5m 옆에서 수류탄이 터졌는데 물속이라서 그런가? 배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특히나 불알이 되게 아파요. 뭉 터져. 썰렁하다.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참.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따뜻한 남쪽 제주도 모슬포 이런 곳에 1981년 하사 5호봉으로 갔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젊은이들 말로 꿀빤다? 아니면 80년대 용어로 탱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게다가 이분이 맡은 보직은 방위병 교육대 부대장. 이 부대장이라는 직책이 뭐냐 하면 신병훈련소에서는 이런 보직이 없죠. 소대장, 교관 이런 보직이 있지만 장교 교육과정에서는 한 개 구대가 한 40~50명 되는데 소대장은 후보생들이 돌아가면서 맡고 현역 중위가 구대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합니다. 중대장 역시나 후보생들이 합니다. 그런데 실권은 없어요. 후보생들을 대표해서 깨진다,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장교 훈련 과정에서의 중대장급은 훈육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위죠. 근데 방위병 교육대 구대장이 있었다. 그럼 소위, 중위, 대위 위에 방위 같은 위관급을 교육시키는 데라서 방위병 교육대에도 부대장이 있었다. 어쨌든 이분은 구대장을 맡았습니다. 방위병들한테는 거의 신적인 존재죠. 하지만 이분께는 거기가 지옥이었습니다. 당시 백령도 등 도서부대에서는 근무 성적이 아주 우수한 대원들이나 부사관을 제주도 등 후방지역 남들이 보기에 아주 편하다는 곳으로 전출을 보내서 거기서 전역하도록 나름 배려를 했는데 이분 역시나 백령도에서 인정을 받음으로써 제주도로 가게 된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하후 125기는 220명 전원이 장기하사였다고 합니다. 저처럼 80년대 중후반 이후에 근무하신 분들은 당시 하사관은 일반 병하고 복무기간이 30개월로 같은 일반 하사 그리고 4년 6개월을 근무하는 단기하사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125기는 220명 전원이 5년 4개월을 의무 복무해야 했고 따라서 장기 하사들이었다고 합니다. 훈련 기간만 7개월, 진해에서 12주, 포항에서 14주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125기부터 좀 짧아진 게 26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무 생활만 4년 7개월을 한다는 뜻이죠. 그럼 이분의 모슬포 시절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 가운데에서 빨간 구대장 완장을 차고 있는 분입니다. 좀 살벌하지 않습니까? 이분 그 분위기 때문인지 옆에 예비군복 그 방위복을 입고 있는 신병들 무슨 실미도 요원들이라고 해도 믿을 거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이 사진에서는 왼쪽에서 두 번째 조금 전 사진과 마찬가지로 팔짱을 끼고 있는 분입니다. 4명이 신고 있는 군화가 전부 제각각입니다. 해병대 복장이 통일되면 남북 통일이 된다. 역시 예전 선배님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빨간 완장을 찬 구대장들은 대검을 차고 있네요. 80년대 중후반 포항에서 저희 때는 M16보다는 대검 관리가 더 엄격했죠. 실무 생활하면서 탄띠에는 그냥 대검집만 차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대검을 대검집에 넣고 다닌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두 장의 사진을 공개하는 이유는 본인께서 공개해도 좋다. 난 81년 당시 모슬포 방위병 교육대에서 대부분 1960년생이었던 제주 지역 전 방위들의 신병 교육을 맡았던 구대장이었다. 1960년생 제주 방위 출신 중에서 나를 모른다면 그건 간첩이다. 또 나는 구대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 내 사진을 공개한다고 해서 당시 내게 원한을 품은 방위병 출신들이 나를 찾아와서 해코지할 가능성 전혀 없다. 오픈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공개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은 실무에서 항시 잘했다. 나는 후임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이렇게들 말씀하시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해병대에서 구타는 1950년대에 이미 사라졌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자신있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사진을 공개해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저는 이분이 백령도에서 A급 하사였다. 또 제주도에서도 유능한 구대장으로서 해병대 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나저나 1960년생 제주도 방위 출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이분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전문직에 종사하시면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분이 모슬포 방위병 교육대에서 처음 목격한 부조리는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관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청탁. 아무래도 제주도라는 특성상 지역이 좁고 한두 다리만 건너면 교육대 간부들에게 청탁이 가능한 곳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방위병들은 훈련소를 수료하고 나면 대부분 경찰 지서에 소속돼서 해안 경계 임무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청탁이라는 거는 뭐 편한 대로 빼달라 뭐 그런 청탁은 아니고 그저 훈련소에서 얘는 특별히 좀 편하게 대해 주어라 이런 청탁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청탁을 받아준 사람도 있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죠. 왜 없겠습니까? 이분 말씀 그대로 표현을 하면 역시 먹은 놈이 물 켠다. 즉 룸사롱에서 접대받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매 기수마다 힘든 훈련에서는 이런 핑계 저런 이유로 탱자하는 훈련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약발이 통했다는 거죠. 당시 훈련 기간은 3주. 방위병 훈련이라고 해서 도시락 싸들고 출퇴근하면서 훈련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이 3주 동안 훈련소에서 먹고 잔다는 뜻이죠. 근데 뭐 잠을 얼마나 재웠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훈련을 마치면 해병대가 교육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빨간 명찰이 아닌 흰색 명찰을 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86년 해병대 준장이 사령관인 제주방어사령부, 즉 제방사 이후로는 방위병들도 빨간 명찰을 달았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 방송에서 70년대 초반 전라남도 목포에 있던 해병대 22연대 공갈연대라고 했죠. 아무튼 거기서도 지역의 많은 건달들을 포함해서 방위병 교육을 했는데 수료 후에는 빨간 명찰, 즉 해병 방위가 됐다. 그런데 80년대 초반 제주도에서는 해병대 교관에 의해 해병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료하면 해군 방위가 됐다는 뜻입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아무튼 이 모슬포의 방위병 교육대는 당시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삼청교육대가 있던 곳으로서 제주도에서 방위 소집 대상 청년들에겐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종 로비, 청탁, 룸살롱 접대 이런 게 존재했겠죠. 하지만 이분이 누굽니까? 백령도에서 고과 점수를 포함해서 모든 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분. 근데 제가 짧은 군대 생활이었습니다만 6년 정도 해병대 장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 이렇게 능력 있고 FM인 사람들이 의외로 해병대 내에서는 고생을 하고 결국에는 미련 없이 해병대를 떠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높은 사람들은 다 능력 없는 놈들이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뭐 장군님들이 보시면 승질 내시겠네. 거듭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이번에는 진급 못하고 일찍 나온 사람들은 다 유능하고 FM 사람들이었다? 뭐 그런 논리가 성립되나?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해병대에 놔둬 봤자 암적인 존재. 잘라야지요. 진급시키면 안 돼요. 그런 놈들은. 괜히 뭐 제가 존경했던 진짜 군인 그분이 장군이 되고 또 사령관이 되셨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이상하게 꼬였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말을 해놓고 나서 봐도. 그분이 누군지는 다들 아시죠? 네. 얘기가 좀 딴 데로 샜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분의 고생담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말년 하사로서 꽃피는 군대 생활 아주 탱자했을 것이라는 여러분의 상상이 무참히 깨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째, 이분은 부대장이라는 그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가 떨어지면 쓰레기장에서 담배 꽁초를 주워서 피웠다고 합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제 기억에 고참 하사들 월급과 소위 월급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소위 월급이 충분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좋은 담배 필 정도는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월급을 받는 5호봉 하사가 담배 꽁초를 주워서 피웠다?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유인즉슨 이분은 모슬포에서 월급을 한 번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착취, 누가? 같은 하사. 하지만 기수가 선임. 월급 나는 선임들한테 양주 사주고, 물론 이분이 직접 사줬다는 건 아닙니다. 그 하사들 사회에서도 일종의 총무 뭐 그런 역할이 있었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소대양 시절에는 소대별로 상병 고참급으로 보고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보고자. 말이 보고자지 실은 소대의 안방 살림을 책임지는 대원. 착취가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때는 이 보고자가 IBS 생명수당이나 보너스 달에 월급에서 일정액을 격출해서 전역하는 선임들 전역패를 만든다거나 또 큰 훈련 나갈 때 고추장을 산다든가 그런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한 대원입니다. 아무튼 모슬포에서 후임 하사들, 말이 후임 하사지 포항 같으면 영해에 거주하는 그런 고참 하사들이죠. 그분들 월급을 갈취해서 선임들 향락을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 돈이 부족한 이분은 대원들용으로 나온 보급 담배 은하수나 한산도를 피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마저도 선임들한테 걸리기라도 하면 하사관이라는 자식이 쪽팔리게 대원들 담배나 얻어 핀다면서 두들겨 맞기 일수. 결국 몰래 꽁초를 피웠다는 겁니다. 이분의 동기생 중에 한 분은 결국 엄청난 꼴초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둘째, 훈련소의 특성상 한계 기수가 수료하고 나면 휴가를 보내줬는데 이분은 휴가 나갈 돈이 없어서 가끔은 휴가마저 포기해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제주도에서 충청도까지 차비가 많이 들죠. 하지만 매주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 여비가 없어서 못 나갈 정도였다면 선임들의 착취가 어느 정도였는지 저는 안 봐도 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부대장이라는 아주 좋은 자리, 여기서 어쩌면 주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백령도 A급 하사로서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켰다고 합니다. 왜? 나는 해병대 하사다. 호랑이는 풀은 안 먹는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분의 책임감은 전역하는 달까지 이어졌습니다. 82년 2월 28일이 전역 예정일인데 모슬포 경비대에서는 전역 한 달을 남겨두고는 제주시에 있는 사령부로 보내서 거기서 전역 준비를 하도록 배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야말로 그간 모슬포에서 착취당하고 두들겨 맞던 그 고생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해서 말 그대로 비고 돌고 탱자 쉴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주로 간지 며칠 지나지 않은 82년 2월 5일 육군 특전사 대원 47명을 실은 공군 C-123 수송기가 한라산에 추락해서 공군 승무원 6명을 포함한 53명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사고 3일 후인 82년 2월 8일 당시의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침투 훈련 중 이상 기류에 말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실은 전두환 대통령이 2월 8일 제주도를 초도 순시했는데, 이 특전사 병력이 대통령의 경호 작전을 위해 사흘 전에 미리 제주도에 오는 과정에서 추락했다는 얘기. 당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C-1, 2, 3 두 대가 떴는데 한 대는 제주공항에 이미 착륙을 했고 한 대가 사라졌다는 거죠. 아무튼 이 사고를 접한 제주시의 제6해역사령부, 여기서도 이런 일은 이 저녁을 앞둔 하사가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한라산까지 올라가서 그 추운 야간에 시신을 싸서 육공 트럭에 싣고 부대 연병장에 내려놓고 다시 관에 넣어서 태극기로 감싸는 일. 비록 사망한 사람들이 해병대는 아니었지만 같은 군인의 입장에서 이 고참 하사는 밤새 통곡하면서 전체 사망자의 마지막을 책임졌다고 합니다. 53구의 대한민국 군인을 관에 넣고 태극기를 덮어야 했던 해병대 제대 말년 6호봉 하사의 뜨거운 눈물이 저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해병대 하사로서의 긍지와 명예로 5년 4개월을 마친 해병대 하후 125기 하사는 드디어 82년 2월 28일 제주도를 떠났습니다. 그 일 이후 올해가 만 41년, 이 해병대 예비역 하사는 그날 이후 41년째 단 한 번도 제주를 찾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선임들한테 맞고 착취당하고 담배꽁초를 주워 피워야 했던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또 같은 군인 수십 구의 시신을 옮겨야 했던 제대 말년 그날이 너무도 처참해서 아직도 제주행을 결심하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부디 40여 년 전 쓰라린 과거는 이제 훌훌 털어버리시고 더 연세 드시기 전에 전역 42년째가 되는 내년에는 꼭 제주도를 다녀오시길 기대합니다. 2년이 된다면 1960년생 제주도 방위병 출신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내년 여행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술포에서 방어회에 소주 한잔 하시면서 한 말씀 하시죠. 너희들은 구대장인 내가 부러웠겠지만 난 너희들이 부러웠다. 해병대 하사의 자존심 하나로 버텼다. 이렇게. 오늘은 80년대 초반 해병대의 멋진 하사의 사연을 소개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 무슨 응어리 같은 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전역 후 해병대 긍지와 명예로 성공적인 삶을 사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제주도에 꼭 가시죠.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